네, 기자간담회 시작에 앞서 금이 별세하신 고 이순재 선생님을 추모하는 문명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배우와 감독님 함께 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문화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애도하는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문명. 네, 이상 모두 착석해 주시기. 네, 먼저 하정호 씨부터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정호입니다. 네, 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윗집 사람들에서 윗집 여자 수경 역을 맡아서 연구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랫집 여자 정화 역을 맡은 공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랫집 남자 현수 역을 맡은 김동욱입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손에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스포츠한국 오신정 기자입니다. 공효진 배우, 김동욱 배우 두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큰 사건들이 드러나 있지 않음에도 그 영화 초반부터 중반까지 섹스 코미디적인 부분, 그리고 엔딩에서의 드라마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조화를 이뤄서 그 두 분이 이제 어떤 부분에 연기 중점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처음에 그 하정우 감독님께 시나리오 제안 받았을 때 그 캐릭터나 이제 이런 부분들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리고 연출자분과 가장 많이 논의하신 부분 어떤 건지 그냥 통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처음에 동욱 씨랑 만나서 우리는 케미를 찐 부부의, 정말 찐 부부의 아랫집, 윗집 어딘가에 살고 있을 부부 케미를 만들어보자 해서 물론 둘이서 막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 상황에 서로 같이 같은 걸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 내내. 그저 저는 이 손님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고 싶고, 아무리 황당하고 이게 무슨 소리야 싶은 얘기를 해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아시죠, 뭐 이런 계속 그렇게 긍정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 부부관계가 요즘 좀 소원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은 거치장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현대 여성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왜 그래 여보 하면서 이제 뭐랄까 자꾸 대접하려고 계속하고, 남편은 계속 불편하다, 가라, 뭐 이런 거를 저하고 계속 그 타협이 잘 안 되는데 끝까지 타협이 잘 안 됐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티격태격하는 그걸 케미라고, 그쵸?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케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진짜 돌발적인 대화를 들었을 때는 들었어? 하면서 이제 같은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런 어떤 모먼트들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저희에겐 기승전이 있죠. 그래서 기승전이 있었고 재밌게 잘 봐주셨다니 너무 다행이라는, 지금 오늘 여기서 너무 떨리게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했는데 처음 어떤 그 피드백이 되게 재밌게 보셨다고 해서 갑자기 그치, 떨리는 마음이 좀 진정이 됐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영화 찍는 동안에는 저희에게 막 특별한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저 이들이 좀 비현실적인 부부 같았다면 저희는 아주 초현실적인 부부로 보이는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동욱 씨랑도 그 부분을 제일 많이 맞춰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게 충분했나요, 지금? 정말 효진 누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라마에 이제 좀 권태로운 부부들이 나오는 작품들이 꽤 많이 있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되게 전형적이고 상투적이지 않은 그냥 그래서 볼 법한, 그리고 정말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모습이겠지라고 상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부부들이 권태롭고 그럴 때는 어떤 모습일까를 좀 디테일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얘기를 누나가 많이 했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보였다면 저는 너무 다행이고. 근데 공교롭게 저희가 둘 다 신혼인 상태여서 전혀 아랫집 부부를 이해하기가 힘들었지만 남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긴 친구들, 그리고 이제 뭐 현장에서도 이제 아이 낳고 이렇게 막 지금 굉장히 뭐랄까 좌충우돌 살고 있는 부부들 얘기를 많이 참고하려고 했었어요. 네, 다음 질문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감독님의 전작 로비보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로비보다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영화가 감독님께 생각하시기에 이 영화가 로비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관객이 이 영화를 꼭 봐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둘을 같이 엮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니 천만 다행입니다. 네. 아마 로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화상관이나 롤러코스터의 어떤 경험과 배움 덕분에 또 이렇게 네 번째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한 연출자로서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얼마만큼의 또 기회를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작품을 작업을 끝내놓고 또 개봉을 해서 관객분들을 만나고 또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저 역시도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늘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래서 아주 조금씩 1mm씩 성장하고 깨닫는 부분들이 더 생겨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로비 전작과 만큼 또 그때도 또 이번에도 최선을 다해서 배우분들과 협업을 했고 또 스태프분들과 협업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가능하지 못한 부분에서 어떤 작은 깨달음과 성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죠? 네, 관객들에게 꼭 봐야 할 이유를 말씀드린다는데요. 이건 배우님들도 다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정우님. 네. 글쎄요.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드는 사람, 영화에 함께 작업한 사람으로서 각자 자기들의 영화가 관객들과 많이 만나면 그냥 좋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참 관전 포인트를 뭐라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코미디 영화라는 장르처럼 되어 있지만 저는 코미디 영화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싸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배우들과 협업해서 잘 짜여진 이야기를 잘 풀어내야겠다라는 생각뿐이었고, 그것에 따라서 집중을 해서 작업에 임했고, 그냥 우리가 굳이 관전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자면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스페인 원작 영화를 보고서도 그런 걸 똑같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문화와 환경과 지역이 달라도 저렇게 똑같이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또 대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도 어쩌면 연말에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되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한희 배우님. 저희가 사실 그 세트 한국만에서 이 거의 대부분의 씬을 98% 정도의 씬을 찍다 보니까 그 햇빛을 못 보고 거의 한 달 반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어찌 보면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배우 입장에서 보면 뭐 대단한 CG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트가 막 해서 막 편집을 막 굉장히 막 현란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 그냥 오롯이 배우들이 갖고 있는 그 에너지, 대사, 행동, 그리고 결들 이런 아주 디테일한 것들의 어떤 정말 앙상블, 그 하모니가 너무 중요했었던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예민하고 기민하게 각 배우들 다 준비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포인트들이 보시기에 관전 포인트가 분명히 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영화적이면서도 굉장히 연극적이고 또 연극적이면서 굉장히 영화적인 영화. 그러니까 오랜만에 사실 이 장르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오로지 정말 배우들의 하모니가 보이는 그런 장르의 영화여서 또 보시는 분들이 저도 굉장히 반가웠던 영화라 또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 반갑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관전 포인트. 저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동안도 엄청 많이 생각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다 다양하게 다른 감정들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좀 윗집 부부, 아랫집 부부의 그 농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또는 나는 그 농도에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가 봐도 거봐 아이고 막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별로였던 거였구나. 근데 왜 이 사람이 나한테 말 안 했을까 그동안? 이런 것들도 많이 알게 되는 영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극적인 어떤 대화들이 그저 그 대화의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을 영화를 통해서 한번 대리로 들어보시는 그런 재미?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다들 재밌게 보셨죠? 그쵸? 네. 재밌게 보셨다고. 이렇게 얼어붙어 있지만, 네. 재밌게 보신 것 다 느껴지고 있으니까, 일단 저 오늘 너무 모두가 지인들이 어떻게 볼지가 너무 궁금해서 저도 들어보면 이제 진짜 관전 포인트가 뭐였는지 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영화 속 정화 같았는데요. 네, 바로 이어서 동욱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관전 포인트를 저희가 직접 말씀드린다는 게 정말 조심스럽지만 사실 저희 이 참여한 배우로서는 관전 포인트가 정말 다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거든요. 그것이 이제 배우일 수도 있고 소재일 수도 있고 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일 수도 있고 뭐 누군가에게는 영화의 어떤 또 되게 그럴듯한 멋진 미장센일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관객분들께서 이제 관전하는 재미를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그런 책임감과 이런 것들로 사실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를 딱 말씀드리면 진짜 다른 부분들에서 관객분들에게 재미를 느꼈으면 하고 이렇게 준비했던 부분들이 혹시나 묻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 관전 포인트들을 많은 분들께서 좀 느끼시고 또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우측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먼저 하정우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캐스팅 캐릭터가 이제 다 너무 찰떡 같아서 캐스팅 이유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자막을 대사가 많아서 아마 넣으신 것 같긴 한데 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공효진, 이한희 배우님은 이제 파스타 이후로 또 오랜만에 재회하셨잖아요. 두 분이 또 워낙 절친이시기도 하셔서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재회하신 소감 듣고 싶습니다. 캐스팅은 이게 시나리오의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판타지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 대사가 문어체적인 대사가 굉장히 상당하게 많이 있어서 이 대사들을 어떻게 하면 사실적으로 표현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공효진 배우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이 문어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연극적인 티키타카의 이 대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꿔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배우가 누가 있을까 했을 때 또 공효진 배우가 먼저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진 씨한테 제일 먼저 이제 이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나리오를 제일 먼저 건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효진 씨하고 참 상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욱 씨가 합류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수경, 한희 씨가 맡았던 수경 캐릭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건 컨셉을 어떻게 갈까에 대한 제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어요. 김 선생과 완전 연하의 나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연상의 나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의 나이대로 갈 것이냐가 마지막까지 이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 딱 서질 못해서 계속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희 씨한테 시나리오를 이제 제안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한희 씨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에 이제 비슷한 연령대, 5살 차이 나지만 비슷한 연령대에 한희 씨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맞춰서 이제 마지막까지 시나리오 작업을 했죠. 한희 씨를 특별하게 마지막에 생각했던 건 처음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 수경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뜬금없고 정말 기상천외한 대사를 내뱉죠. 김 선생과 같이 함께. 근데 그것을 굉장히 우아하게 했었으면 좋겠었던 마음이었어요. 저게 정말 뭔가 포인트를 줘서 어떤 그 말맛을 살리기보다는 그냥 그 우아함과 점잖음이 점잖음을 통해서 그런 대사가 나갔을 때 재미가 배가 되지 않을까. 또한 직업이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한희 씨가 많이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효진 씨의 얘기를 듣고 한희 씨로 이제 최종 이제 결정을 다 같이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막을 넣어요. 자막은 요즘에 그런 후기들을 보면은 대사가 안 들린다라는 이야기가 한 오래전부터 뭐 어떤 영화든 대사가 안 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대사가 많은 작품에서 그렇다면 그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단어들을 끝까지 관객분들이 다 들어주시고 다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전체 자막을 한번 넣게 됐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공효진 배우와 이한희 배우님의 질문이었는데요. 네, 파스타. 네, 11년도쯤이었나요? 굳이 말하지 말까 했었죠. 네, 진짜 오래됐어요. 그때 진짜 네, 그때도 너무 열심히 하는 한희 씨 보면서 진짜 저런 정말 미스 유니버스 감이다. 정말 딱 그런 인류애와 미모와 어떤 그 사랑 그리고 희생, 봉사 모든 게 다 있는 이 사람 보면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정말 딱 옆집에 살고 싶은 친구예요. 너무 옆집에 살고 싶은
아무 때고 그냥 뭐해? 하고 들어갈 수 있고 언니 이거 먹어봐? 그러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서로 그럴 수 있는 저희도 한 4살 차이 나죠? 3살 차이인데 제가 언니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히 언니 아니에요? 느낌도 우리 관계도 그쵸? 네. 늘 서로 응원하고 그리고 연기할 때도 제 바로 코앞에 앉아 있었는데 한희 씨가 그때 막 촬영하고 3일 됐는데 중대 발표를 하면서 네 본인 뱃속에 아기가 있다서 뭐라고 정말 놀래서 그 비밀로 해달래서 제가 계속 비밀로 하고 있다가 현장에 몰래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진수성찬 앞에 차려놓고 그 식탁 앞에서 계속 그 입덧을 참으면서 열심히 하는 그리고 한 번 얼굴 찡그리지 않나 한희 씨 보면서 임신 초기가 정말 힘들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정말 이번에도 또 한 번 한이가 제일 많이 고생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 무한한 긍정의 힘을 보고 놀랐습니다. 네. 아, 저도 사실은 그 파스타 때는 제가 너무 신인이었었어가지고 와, 어떻게 하면 연기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상대 배우였지만 넋을 놓고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진짜 나중에 좋은 배우가 돼서 선배님을 한번 진짜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그때도 했었고 계속 해왔었었죠. 근데 이 대본을 딱 잡으면서 사실 그 여자 배우들이 또 같이 할 수 있는 작품이 은근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진짜 없으려나 했는데 딱 마침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되게 또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큰 계기이기도 했었고 이 작품이 사실 제가 고현주 선배님이 너무나 PD 역할을 했다,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시나리오가 왔었는데 제가 읽고 어떤 생각을 나누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떤 결로 갔으면 좋겠는지 정말 감독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눈 배우예요. 그래서 배우와 감독의 중간 다리를 하는 어떤 전체를 보는 게 PD라면 그 역할을 하셨다고 보는 게 맞고 제가 만약에 효준 선배님 안 계셨으면 이 영화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캐스팅에서부터 그렇고 제가 촬영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감독님은 또 큰 배를 저어 나가셔야 되고 이제 동욱 씨도 남자시고 또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언니한테만 이제 살짝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럴 때 이렇게 가서 쉬어 뭐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막 수화 아닌 수화로 이렇게 하면서 저를 정말 많이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또 끝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이 작품을 하면서 다시 배우들이 조우한다는 게 이게 첫 번째 만날 때,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물론 설레어서 또 좋은 맛이 또 있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을 때 지금 벌써 14년이 흘러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구나. 그 연기를 하면 제3의 눈으로 또 보게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방구석 1역에서 그녀의 연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또 이런 배우가 언니가 됐었구나. 또 브라운관에서 보는, 스크린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보니까 또 그게 또 너무 좋았어요.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게 이렇게 지칠만도 한데 하나도 지쳐지지가 않고 어제도 이렇게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일 정욱이랑 정오빠랑 또 효선이 만나면 또 어떻게 또 재밌겠다 할까 막 그런 설렘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하고 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기자님 중앙에 계십니다. 네, 저 아주경제 기자 최승희라고 합니다. 저 피카츄 감독님께 하정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게 스페인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적인 정서로 옮기는 과정과 정서적으로 좀 신경 쓰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원작 요소들을 좀 감독님 특유의 대사 톤으로 바꿀 때 어떤 점들을 좀 신경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원작이랑 좀 다른 점은 그러니까 좀 영화적이다. 그러니까 영화적이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떤 강조하는 포인트들 좀 도드라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스페인 원작에서는 저게 분명히 재밌는 상황인데, 재밌는 대사인데, 그게 조금 한 발 물러서 있는, 그러니까 조금 절제되어 있다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한 발자국 더 다가서게 하고, 캐릭터들도 조금 자기의 속마음을 조금 더 드러내게끔 좀 바꿨던 것 같고요. 또 원작과 다른 점은 뭐 요가하는 장면이라든지 요리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작에서 요리를 갖고 오긴 했어요, 원작에서. 근데 이거를 직접 좀 보여주는 게 좀 더 재밌겠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온도와 에너지를 조금 더 올린 느낌. 또 다른 점이 있다면 음악을 많이 사용했죠. 원작에서는 초반에 하고 그다음 후반부에 딱 제 기억으로는 2번 정도 나오는데 저는 좀 더 음악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무대 미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색채를 좀 많이 넣어야겠다. 그것은 정화가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정화가 물론 어떤 권태기에 빠져서 남편과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인물은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 색채를 통해서 원래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국식 정서로 가져올 만한 어떤 그런 큰 대수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의 표현식으로 대사 말들을 바꿀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작인 로비도 마찬가지고 허상과 롤러코스터도 배우들과 리딩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더 뛰어넘어서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배우분들이 어떤 대사의 리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단어를 주로 쓰고 그런 것들을 정말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시나리오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 외에도 리딩 배우들을 따로 뽑아서 뭐 수경 리딩 배우, 뭐 정화 리딩 배우 이런 식으로 배우들을 따로 뽑아서 일주일에 5일 정도를 촬영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그 친구들하고도 리딩을 하고, 그 다음에 정해진 배우하고도 리딩을 하고, 또 심지어는 다른 배우분들이나 다른 코미디언 분들을 또 초청을 해서 같이 또 리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또한 뭐 비슷한 영화도 있죠.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 영화들을 보면서 어떤 대사들이 잘 맞을까, 정말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 추임새 하나하나 다 정말 채워보고 싶은 제 마음에 그러한 대사를 컬렉팅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를 준비했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뒤에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HN 스포츠 장민수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아랫집 부부께서는 이제 호흡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윗집 이제 이한희 씨, 하정우 씨께서도 두 분 부부 호흡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정우 배우께서 이제 혼자 미혼이신 것 같은데, 그런 연기 하시면서 부부 연기 관련해서 좀 특별히 준비하셨다거나 다르게 봤다거나 하신 게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저 혼자 미혼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이서 얘기 나누는 걸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어요. 네. 동욱이만의 결혼 라이프가 있고, 또 효진이, 한이도 각자의 또 결혼 라이프. 정말 각양각색이죠. 제 주변에도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구나. 근데 제 느낌은 그냥 똑같이 사람 사는 것이고, 뭐 여자친구와도 오랜 연인이라면 그렇게 비슷할 것 같다라는, 그냥 제가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임했던 것 같아요. 과연 뭔가 특별함이 있을까? 물론 책임이라는 것은 있겠죠. 근데 연애할 때도 책임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많이 관찰했어요. 이 세 분이서 다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얘기를 듣고 그런 것을 이제
시나리오에 또 영화 촬영에 반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 호흡. 네. 이한희 배우님. 네, 저도 하정우 선배님하고 그 작업을 한 거는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감독님으로 뵙는 것도 그렇고 또 배우로서 링 위에서 이렇게 딱 같이 할 때도 그리고 직감적으로 김 선생이 많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수경이 좀 마음새를 지어줘야겠다. 이 사람의 실제로 그 둘의 부부 생활이 어떨까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저 사람이 화장실 갔다 와서 뭘 흘리거나 묻히지 않았지 한번 매물새도 봐주고 뭔가 이렇게 뭘 먹고 나서는 뭐가 이런지 좀 이렇게 봐주는 그러니까 아내 그 이상인 이렇게 사실은 뭐 옵스 해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재혼이다 보니까 이제 뭔가 다 아는 거죠. 뭐가 이 사람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속아서 약간은 초혼 때는 약간 속아서 내가 약간 사기 결혼 당했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이가 아니고 이미 어떤 사람인지 너무 뼛속까지 알고 하지만 이 사람의 장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내가 완전히 안고 가겠다 하는 어떤 의지 또한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고선 금선생하고 사이기 좀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치명적인 매력이 뭘까? 김선생의 매력은 도대체 뭘까? 네, 그 생각을 참 내내 촬영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되게 좋았고 너무나 감사했고 이게 참 한희 씨뿐만이 아니라 뭐 효진 씨나 동욱 씨가 우리 네 사람의 케미라는 게 이게 서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한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잘 메꿔주고 채워줬던 것 같아요. 특히 김 선생과 이 최수경이라는 이 커플은 아까 한희 씨가 얘기했지만 그렇죠. 김 선생은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사람이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정말 필터링 없이 말을 막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보호자 같은 개념의 와이프를 얻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컨트롤을 이제 당하면서 사회성을 갖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놀라웠던 점은 뭔가 이제 한희 씨에게 그런 거를 디렉션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처음 연기하는데도 그런 것들이 합이 잘 맞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하기도 했고 제가 연출까지 겸업을 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편안하게 어쩌면 도리어 연출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러한 좀 장을 마련해 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질문에서 조금 보강해 드리자면 하정우 배우님은 이 나머지 세 분이 지금 현재 다 금슬이 좋은 부부 관계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실제로 혼자 미혼으로서 외롭지는 않으셨는지 아니면 부러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보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충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아직 싱글이어서 또 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사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러운 부분은 어쨌든 가족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부러운 부분이죠. 남편이 생기고 와이프가 생긴 거는 가족이 생긴 거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부럽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만 이건 지금까지 저의 선택으로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 부러움도 잠시가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 비혼주의자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네, 영상에도 왠지 죄송합니다. 스톡이 찍힐 것 같은데 네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뒤쪽에 계십니다. 디스패치 김지우 기자입니다. 네 분께 질문 드릴게요. 윗집 부부와 아랫집 부부 그 양측의 텐션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는데 네 분이서 주고받는 그 심리전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 감독님께 하나로 추가 질문 드릴게요. 리딩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현장에서 애드리브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많지 않았던 작품이었던 건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드립 많이 없었나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게 시나리오 페이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움직여 보면은 비어 있는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배우분들이 다 채워 넣어 주셨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 전체분에게 이제 질문이 들어간 건데요. 네, 각 부부가 양측의 텐션을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네 분 심리적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이 무엇이었는지, 김동욱 배우님부터 답변해도 될까요? 기억에 남는 장면 말씀드린 거죠. 저희 영화 그리고 현수와 정아가 정말 이야기하고자 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마지막 정아랑 현수가 이 수경의 제안에 이제 서로 포옹을 하라고 하면서 되게 멋쩍게 포옹을 하는 그 몇 년을 같이 산 부부지만 그 가벼운 포옹조차도 이제 어색해진 둘이 정말 타인에 의해서 서로를 다시 한번 안아보는 그 장면이 실제 촬영을 하면서 그 정아가 눈물을 흘리는 영화상에서도 흘리지만 그게 느껴지는 순간 사실 저도 이게 눈물이 너무 나는 거를 참고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현수가 눈물을 흘리는 거는 좀 지나치게 너무 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이 연기를 하면서도 그랬고 저희 영화상에도 그렇고 저희 부부가 그리고 윗집 부부가 내려온 어떤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고 또 관객분들에게 또 좀 멋진 장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저도 그때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찍는 내내 울었는데 한희 씨가 보면서도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서 이상하게 찡함이 예상치도 못한 찡함이 있었다라는 희한한 경험을 모두가 했어요. 왜냐면 저희 영화는 씬 순서 그대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의 마지막쯤 촬영이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감정이 쭉 함께 올라가지 않았을까 배우들도 생각이 들었고 글로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좀 진한 감동이 있었는데 어떻게 느끼실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동욱 씨가 만약 그런 진지한 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저는 막 싸우다가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와요. 뭐 무슨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럼 잠깐만 하고서 갑자기 그 얘기를 되게 열심히 듣다가 그게 끝나면 얘기를 이어간 그 이제 씬이 좀 진짜 찐 어떤 상황 같다라는 느낌과 배우들이 그러니까 부부라는 게 이렇게 막 싸우다가도 밥 왔다 밥부터 먹고 얘기하자 이러면은 밥 먹고 까먹고 얘기 나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진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안내방송이 나오는 장면이 저희가 뭐 애드립이 얼마나 많았나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는데 그게 대본에 처음부터 있진 않았고 효진이 누나가 그 씬을 이제 우리가 리허설을 하고 찍으면서 그리고 찍은 장면을 모니터를 하면서 여기서 무슨 안내방송 같은 것도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실제로도 막 그렇지 않아? 막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흔쾌히 너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어떤 멘트, 어떤 식으로 나올까를 이제 고민하셔가지고 실제 적용시켰던 장면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 장면 중에 제가 이제 한희 씨 밑에서 이제 요가할 때 누워 이제 땀 떨어지는 그 장면을 또 효진 씨가 그렇게 찍으면 재밌을 것 같다, 고속으로 찍으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또 현장에서 또 갑자기 세팅해서 찍은 또 장면입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진짜 말하다 보니 아이디어 뱅크. 네. 그리고 다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싸우다가 아가리 뭐 이런 거 들으셨어요 다들? 이런 것도 싸우고 있으면 뒤에서 이제 계속 제 남편의 어떤 그런 갑작스러운 막 그런 예의 없는 듯한 그 모습을 막 창피해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정아의 모습을
모습을 그런 대사로 조금 첨부를 했죠. 그쵸? 저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현수와 정화가 앉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성에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성이라는 것이 그 두 가지의 뜻이 있잖아요. 성스러운 성도 있고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경험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포옹이 수경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이니까 하세요. 지금요? 네, 생뚱맞지만 안아주세요. 그거의 힘을 어찌 보면 수경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으면 사랑하니까 안고 또 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배가가 되는 그게 갖고 있는 성이라는 게 비단 뭐 야해 막 이런 거보다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 어쨌든 그런 거에 아주 작은 터치지만 그게 일어났을 때 현수와 정화가 그 날이 선 그 벽이 순식간에 언제 그랬는지 허물어질 수 있는 그게 또 부부 사이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그냥 부부이기도 하고 정말 사실은 아예 남이고 아예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무너진 관계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고 이미 원래 하나였던 존재가 아주 말도 안 되는 뭐 때문에 싸웠지 하는 정도로 아주 말도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등을 지고 사는 어떤 관계를 가진 분들에게 어떤 감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어떤 아주 센 워드로 수경과 김 선생이 제안을 하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만 그거는 어떤 영화적인 장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 둘의 관계를 완전히 한번 뒤흔들 수 있는, 스터럽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이 김 선생과 수경이 어찌 보면 천사가 아닐까? 호련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호련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상상도 하면서 사실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둘의 그 포옹한 그 씬이 이렇게 지켜보는 수경 입장에서도 너무 따뜻하고 또 좋았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장면도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고 저는 오르가즘을 느끼는 거는 제 집사람이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세검정 사는 현주 씨 얘기하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이고 또 한희 씨가 이제 갑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뭐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그 세검정 부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쭉 펼쳐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아랫집 부부에게 이야기하는 그 시퀀스들을 다 애정합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 질문을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중앙에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옥쌤 이수연입니다. 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하고 배우 김종욱 씨한테 질문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엘리베이터 씬에서 나오는 그 섹스 모임 참가자분들, 그러니까 특별 출연하신 분들의 라인업이 좀 화려했는데요. 그 배우들은 어떻게 설득해서 출연시켜진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종욱 씨는 아무래도 영화가 말맛이 너무 잘 살아있는데 동욱 씨 보면서 진짜 좋은 의미로 하정우 씨 같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게 좀 자연스럽게 연기로 나온 건지 아니면 감독님이 그렇게 좀 디렉팅을 해주셨는지 연기 좀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에 그 특별 출연해 주셨던 그 배우분들 섭외하는 게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섭외하는 것보다 정말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른 이제 배우분들한테 이제 그 섭외 의뢰를 드렸는데 무슨 내용이냐 이제 각 소속사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면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다 되게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캐스팅하고 싶었어요. 뭐 여기서 이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찬호 형, 그러니까 세검정 경찰의 형을 박찬호 선수한테 제가 의뢰를 했는데 제안을 드렸는데 말은 시간 관계상 안 된다, 스케줄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예상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인물들로 세팅을 하고 싶었었고 그래서 그 조합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현봉식 배우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익숙하죠. 근데 나머지 뭐 안소희 씨라든지 얘기하고 네. 저희가 실제 다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지혜은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차태현 형은 물론 저랑 신관계를 했지만 갑자기 6층에 예의가 부른 그 예의 바른 그 부부로서의 이미지가 정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또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나름 굉장히 예상을 뒤엎을 만한 캐스팅을 하려고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네, 나름의 쿠키라서 이 부분은 관객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실 수 있게 기사 송고 시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동호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네, 말맛이 살아있는데요. 네, 자연스럽게 연기한 이게 하정우 감독님의 기대점이었는지. 그렇게 정말 봐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인터뷰 해주신 기자님들 혹은 뭐 이렇게 많이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드렸던 말씀들이 열심히 감독님의 어떤 그 디렉션 코멘트를 성실히 최대한 잘 수행하자, 잘 표현하자가 이번 영화의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독님께서 자신 있게 이제 하정우 감독의 어떤 그런 장기인 그런 말맛을 잘 살릴 수 있는 대본을 각색을 하셨고, 우리 영화의 이 재미를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도록 관객분들께 전달하는 것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나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쓴 분의 의도와 이것을 쓴 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관객분들이 가장 재밌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감독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그것이 잘 표현됐다면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어느덧 많이 흘러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희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호 배우님부터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정말 귀한 시간, 귀한 발걸음을 저희 이 작품에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부디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내주신 이런 노력과 이런 것에 보답이 됐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 영화에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더불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연말이라 조금 마음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여기서 어떻게 보셨을지가 너무 궁금하고요. 그냥 좀 이렇게 솔직한 얘기를 영화관에서 사람들이랑 같이 불편하지 않게, 왜냐면 손목조차 잘 안 나오거든요, 영화에. 근데 뭔가 모두가 다 어떻게 이 얘기를 느끼고 어디서 웃고 어디서 공감하는지 극장에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수 있는, 혼자 보는 것보다 누구랑 함께 봐야 더 재미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되게 화끈한 영화니까 사람들과 북적북적 함께 보실 수 있는 연말 연시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은 윗집 사람들 어떤 영화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발칙한 그런 소재일 것 같다는 거죽이고, 그거는 사실 안에는 정말 보편타당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층간소음, 부부, 깨어진 어떤 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한국 영화가 또 영화가 많지 않은 이 시점에서 또 윗집 사람들이 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또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은 기사 많이 써주셔서 많은 극장 오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통 언론 시사 뭐 건대 입구나 용산에서 하는데 이렇게 멀리 삼성동까지 오시느라 불편하셨을 텐데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영화 또 부족한 이야기들을 또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관객들에게 잘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귀엽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우님들은 모두 무대 왼쪽으로 잠시 퇴장하고 바로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서 수정하겠습니다.